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네, 오늘도 궁금한 사례들이 많다면서요?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네, 어떤 사례인가요? 예,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볼까요? 네. 개만도 못한 인간 취급으로 이혼하고 싶어요. 와, 제목만 들어도 너무 짠하네요. 예,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남편 김 씨는 어릴 적 계획에 물려서 반려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집에 반려견이 있는 것이다. 어휴. 남편이 놀라서 아내에게 웬 개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길 가다가 너무 예뻐서 샀어 라고 네. 대답했다. 남편이 나는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거 너무 싫다. 무섭고 털도 날리고 특히 털 알러지가 있으니 빨리 다시 갖다 주고 환불해라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나는 너무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며 끝까지 반려견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아내는 평상시 동물을 좋아하는데 유독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도가 지나치다. 남편에게는 덕부도 안 차려주더니 반려견에게는 매 끼니마다 정성들여 최고급 음식을 주는 것이다. 야. 물론 남편에게는 퉁명스럽게 대하고 남편이 만지는 것도 싫어하는데 반려견에게는 입을 맞추고 심지어 침대에 같이 데리고 잠까지 자는 것이다. 네. 개만도 못한 취급을 원한다고 생각한 남편.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혼이 가능할까요? 네. 사연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한경의 법알몬 사연인데요. 제가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자문 변호사로 법알몬에서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예전 사연인데 참 재밌기도 하고 기가 막힌 사연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동물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또 좋아하는 거랑 집에서 키우는 거랑은 별개 문제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자분이 이 개에게 물려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트라우마 있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살던 이웃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여성분인데 어렸을 때 이 반려견한테 이제 크게 물린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에 흉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마도 못 입고 다니고. 여자분요? 네, 정말로 그 딱한 그런 분이 있는데, 자, 그런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만약에 그 배우자가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집에 반려견을 데려온다. 그럼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상의를 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상대방이 잘 알지 못하니까 네. 반려견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네. 충분히 상의한 후에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의 없이 데려왔다.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법에서 얘기한 6가지 사유 네. 기타 사유에 해당하나요? 기타 사유에 해당할까? 어떨 것 같습니까, 친구분은? 좀 애매하긴 하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죠. 이제 뭐 이혼 사유가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상의를 안 하고 반려견을 데려왔다. 뭐 반려묘일 수도 있고요. 이 반려동물을 데려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안 되는데, 근데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너무 증폭되는 경우에 그것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아내가 어쨌든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사후에라도 미안하다. 어쨌든 근데 내가 반려동물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같이 키우는 방법을 생각해봐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도 이해 못하느냐. 남편을 구박을 하고 또 남편이 또 그걸 쓰여서 다시 또 아내를 또 구박을 하고 두 사람이 이제 말싸움이 심해져가지고 정말로 이제 이걸 파탄이 됐다. 그런 경우에 이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반려동물로 인한 그 싸움이 이 부부싸움이 돼가지고 이혼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을 제공했을 때 그렇죠. 이런 걸 말씀하시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반려동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먼저. 인간이 먼저죠. 아무리 그 반려동물이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먼저 아닐까.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고민을 호소하는 분이 있어요. 본인은 집에서 4순위래요. 자, 이 아내나 남편이 1순위가 뭐냐면 자녀고 2순위는 부모님, 3순위가 반려동물, 4순위가 배우자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도 자녀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 그런 이제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1순위는 역시 이 부부간의 중심은 사실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거든요.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배우자가 1순위고, 우리 판례도 그런 판례가 있어요. 이 부양 의무에 대해서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우선일까요? 부부간이요. 그렇죠.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우선이다. 그런 이제 판례도 있거든요. 그런 법의 취지를 보면은 이 결혼 생활의 중심은 역시 부부다. 자녀도 아니고 더욱이 반려동물도 아니고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부를 서로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반려동물 나오니까 또 한 가지 그 주제가 떠오르는데요. 이 반려동물을 너무 끔찍히 이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젊은 부부인데 실제로 제가 이런 상담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반려동물을 서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혼할 경우에 자녀를 서로 키우려고 이제 싸우잖아요. 자, 부부가 서로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할 때, 자, 누가 그 반려동물에 대한 그 양육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권리를 가지게 될까요?
글쎄요, 지휘권 영역권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네. 한쪽에서 제 생각인데 네. 한쪽에서 시권 영역권을 가져가고 네. 면접 교섭권으로 한 달에 2번씩 네. 상대방 쪽에서 반려동물을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누가 가져가냐 이거죠. 응? 글쎄요. 남편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법원에서 만약에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를 누가 그동안 잘 양육했는지, 그리고 자녀가 조금 큰 경우에는 자녀 의사를 물어봐요. 너 엄마랑 살고 싶니, 아빠랑 살고 싶니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반려동물 말을 못하니까. 반려동물한테 만약에 판사가 물어보려면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농담이긴 한데 이제 법정이나 이제 판사실에 불러가지고 반려견을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놓고 네가 좋아하는 쪽으로 한번 가봐라. 아니 먹이를 먹어서 이쪽을 가는 쪽으로 네, 어떨까요? 그래서 가는 쪽이 이제 아무래도 반려견이 더 선호하는 쪽이니까 반려견의 의사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반농담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 자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이혼한 후에도 반려동물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이제 데려갈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이제 반려동물을 보고 싶으면 이제 면접 교섭을 하면 되는데,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1박 2일이거든요. 이 반려동물도 이제 입주 적용해서 한 달에 2번 1박 2일 그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자녀 같은 경우에는 성인 때까지 계속 이제 양육비도 줘야 되잖아요. 반려동물도 양육비를 줘야 될까요? 저는 한 달에 더 네, 반려동물 키우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돈 많이 들죠. 사람 키우면 그렇죠. 네, 병원비 보험도 안 된다면서요. 예.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물론 이것도 유치적인 하면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 뭐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 이 반려동물도 물론 사랑해야죠. 반려동물도 사랑하고, 사람이 항상 우선이다. 배우자를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